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인사드립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를 끝내고 처음 질문을 드리는 게 네. 이 사탄 랠리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번 주 사거리이긴 하지만 유종의 미를 좀 걷기 위해서는 또 사탄이 아니라 산타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 아까도 이제 전 시간에서 예산안 합의와 그리고 금투세, 대주주 기준 이런 얘기도 좀 자세히 나눴지만 이 대주주 기준 유지로 인해서 내일까지 좀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안 그래도 모멘텀이 없는데 물량으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여파가 계속 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은 또 제 갈 길을 갈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 이거 어떻게 뭐 사탄 랠리, 뭐 대주주 네. 기준 유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게 좀 사탕을 줬다 뺏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정치권에서 시장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투세와 대주주 요건을 이게 묶어서 처리할 게 아니라 사실 금투세가 올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텐데 그렇죠. 대주주 요건은 이거는 당장 이제 권리적 이전에 매도를 해서 요건을 살피한 다음에 그러니까요. 다시 뭐 재매수를 하든 그런 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빨리 결정을 해드는데 권리가 상거래를 남기고 결정했다는 점은 정말 증시에 좀 폭탄을 던진 그런 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 정말 시초가부터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이미 물량 폭탄이 매도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미 이제 금요일 날 가장 많은 물량을 던지셨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이제 물량 폭탄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나 내일에 만일 종목에서 이제 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 쪽으로 좀 저점을 형성하는 종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셔서 단기 트레이닝으로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수급적으로만 보면 내일까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재매수하려는 그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장은 거의 산타랠리 비슷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약 후광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근데 일단 시장 상황은 아마 연말 분위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별로 그렇게 뭐 활발하게 시장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클로징을 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가 일어나고 있지도 않고요. 여기에 뭐 시장 거래 대금 보더라도 뭐 양시장 합쳐서 10조 원 안팎에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뭐 활발한 거래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지금 보면 연말이기 때문에 뭐 증권사 직원들이 이제 휴가를 안 가셨던 분들은 이제 휴가도 각오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수급이 지난주에 또다시 이제 양시장 순매도로 전환됐는데 특이한 거는 지난주가 1310원대로 시작해서 환율이 1270원대까지 하락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순매도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지난주에 이제 외국인 다시 순매수하면서 다시 또 이제 차이나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외국인이 순매도 전환해 버리니까 이것이 이번 주 시장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지금 실적 충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지수가 조금씩 내려왔지만 그래도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PER 배수는 11배 이상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이상이라는 점에서는 아직도 싸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악재성 제도가 새롭게 부각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증시 그 지수 급락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초 2023년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1월 효과가 다음 해에
안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특별하게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좀 어떤 새로운 기대감으로 이런 효과가 나온다면 증시 조정은 이번 주까지도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좀 기대는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물 폭탄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드는 생각이 어떤 업종에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 랠리 이 와중에도 사실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었는데 엔터, 보험 그리고 식음료 쪽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업종들이 성장성을 보고 지금 투자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좀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구조적으로 내년에 이익 성장이 좀 가시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좀 투자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한 수혜 업종,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부품의 확대로 전장이 확대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전장 관련 부품주들. 뭐 여기에는 뭐 MLCC도 있고 카메라 모듈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이제 또 선호하는 게 이제 최근에 좀 상당히 좀 좋았던 식음료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식음료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환율이 높은 환율에서 이제 원료비 상승 효과도 나타났고 또한 뭐 원재 그 곡물 가격에 또 급등락으로 해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2년에 걸쳐서 수차례 가격 인상을 이미 진행을 한 상태인데, 근데 이제 경기가 이제 높은 금리로 인해서 사실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가 이제 좀 양극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근데 음식료주에 포함된 거의 대부분 종목들에 대한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높아진 가격에 여기에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이 바로 음식료 업종군인데, 그러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12월 달 들어서는 음식료 쪽의 주가가 상당히 양호했던 것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 그러면 뭐 저점 매수 이런 관점은 사실 급락한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얘기고, 이제 꾸준하게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을 담아갈 때는 결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업종군에서 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유틸리티가 최근에 많이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적자가 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그 특징이고, 여기에 비어있던 수급이 지금 채워지면서 좀 오른 건데, 이런 유틸리티 종목들이 한번 상승이 이제 턴하기 시작하면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종목들도 이건 뭐 평생 아니야 이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턴하면서 정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중간에라도 좀 갈아타시는 그런 매수 전략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대표적인 업종으로 그러면 항공 그리고 리오프닝 중국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표적으로 꾸준히 또 성장할 수 있는 먹어야 사니까 식음료 쪽과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유틸리티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엑소모빌을 제치고 올라갔던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엑소모빌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도 생산을 중단했고, 이를 보고 있던 머스크 다급해졌던 걸까요? 테슬라 주식 2년 동안 이제 안 팔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테슬라 2차 전지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뭐 2차 전지에 뭐 영향을 준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상당히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아서 어제 테슬라 올랐네, 오늘 오르겠지 하는 기대 심리가 항상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만 빠졌다, 2차 전지 뭐 전기차 별로 안 좋겠네 하는 심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 자체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환율도 하락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겪어야 했기 때문에 이중고의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빨리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그래서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매도냐 아니면 뭐 추가 매수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실 분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도는 지금 사실 대주주 여건도 함께 겹치면서 단기간에 또 급락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점보다는 반등이 나오면 비중 축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지난 최근 2년간 증시를 주도했던 키워드가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2년 전, 뭐 21년에는 BBIG가 상당히 인기였죠.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리고 나서 22년에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태조 이방원이 인기였습니다.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강했던 업종이 2차 전지였는데요. 2차 전지는 그러면 2021년도에도 포함됐고 2022년도 포함됐기 때문에 거의 2년 연속으로 지금 포함된 업종이었는데 그럼 내년에도 좀 강한 업종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저 경험적으로 3년 연속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던 업종이 그렇게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보통 최대 2년이면 상당히 많이 또 상승했던 그런 인기를 받았던 업종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2차 전지가 그러면 올해 왜 좋았냐?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이 올라감에 인해서 향후 2, 3년 이후 실적을 앞당겨서 밸류에이션을 활용하면서 높은 주가를 정당화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고점 대비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한 27%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지금 현재 121배로 나오고 있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좀 62배, 내후년 기준으로 43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글쎄요 43배가 뭐 낮다고 하기 뭐 이 주가 뭐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데 과거의 평균값을 뭐 대입하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43세가 절대적으로는 높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 2, 3년 후에 뭐 전기차 수요는 정말 엄청나게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내년에는 수요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전체 자동차 섹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3분기까지만 해도 특히 상반기 한 초반까지만 해도 차량 반도체가 너무 공급이 딸려서 지금 신차 구입에 너무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중고차가 오히려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 공급도 원활해졌고 신차 대기 기간도 매우 짧아졌는데 지금 근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할부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신차 계약을 했던 분이 대거 취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하려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 중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국내 브랜드는 그렇지 않은데 외제 브랜드에서는 이제 20% 이상 할인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자주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공급 부족 당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주범인 높은 금리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포함해서 신차 구매 수요는 여전히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결국 판매 성장이 내년에 단기적이지만 좀 둔화된 가능성을 지금 주가가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계속 발표하는 것이 이제 증설, 뭐 합작 투자 뭐 이건데 결국 그렇게 위해서는 신규 자금 조달이 필수겠는데요. 그래서 지난 2년간 대비 신규 자금 조달을 관련하는 부담이 조달 코스트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는 것도 부담이었다는 점에서 이런 거는 결국 기업 실적에서 예상 실적에서 조금씩 덜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기업 실적과 현금 흐름이 지금 과거 대비로는 좀 안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도 현재 주가에 좀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밸류에이션 아니면 뭐 펀더멘털도 보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도 이제 추세를 많이 보긴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거의 추세가 망가졌습니다. 하락 전환이 됐고 마지막으로 뭐 양극재에서 좀 그나마 좀 견디던 뭐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하락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좀 어떻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보유 관점으로는 조금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매수를 고려하신 분이라면 좀 추가 하락해서 정말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사라지는 그 때가 오든지 아니면 시장의 금리가 이제 하락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그런 가시성이 높아졌을 때가 2차 전지를 다시 좀 비중 확대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종목들이 올해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대주주 회피성 물량이 많이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이후는 이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한 27일 내일 정도에 매수를 해서 28일이나 29일에 매도하는 전략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2, 3년 이후 실적을 선 반영했다. 그래서 앞으로 내후년까지는 조금 추운 겨울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님도 말씀을 하신 게 뭐 BBIG 그리고 이번 올해까지 생각해 보면 이 2년 동안 오르고 내년까지 오른다 그러면 이 주도 업종은 사실 많이 올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얘기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올랐었던 건 아까 테슬라라든지 이거는 무조건 성장이 나온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버텨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무너진 아니면 조금 흐트러진 상황이라서 결국은 그러면 또 실적을 보자라는 시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다 뭐다 하면서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 1분기 실적까지 보고 가야 되는 분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게 되면 한 3월이나 4월이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내년 3월, 4월이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멈춰주는 기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질 임금이 좀 올라와주는 기간이라서 좀 시간을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내일 나오는 물량을 받아서 주 후반에 파는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꽤 큰 업종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실적까지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실적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